안녕하세요. 새차와 벵갈 고양이 채널 부산 스팀보이 촬영점 김대홍입니다. 새차 이야기 66편 단골 고객님의 차량 관리 꾸준한 프리미엄 스팀케어로 관리받고 있는 차량을 한번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관리받으면 어떤 결과를 또 보고 또 계속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제가 입고된 상태로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은 유리막 코팅, 딜러표 유리막 코팅이나 일반 디테일링 샵이나 세차장에서 조금 소음을 받는 경우를 소비자들이 피해가 이제 늘고 있는데 제가 한 4년 넘게 쭉 지켜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처럼 단골 공임차가 어디 부분 사고를 나서 정비 공장에 맡겼는데 그 이후에 저한테 이제 세차 입고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차 컨디션이 너무 외장이 좋아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비 공장에서 결국은 유리막 코팅 사기를 쳐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험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저도 운전자가 보험회사 확인했다고 전체를 다 해줘서 했다가 밤을 새워서 해줬는데 보험회사에서 청구할 때는 왜 사장님 사고 난 부위만 해야지 왜 전체를 다 하셨습니까 하면서 사고 난 부분의 금액만 지급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완전 덧질한 거죠. 근데 제가 계속 오시는 단골 고객님들의 차들, 특히 여성 고객님들, 이상하게 펜다 하나나 문짝 하나가 사고 났는데 차가 전체 유리막 코팅이 다시 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랄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이 있다면 우리 운전자들이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해서 이런 경우를 당했다. 제 차지만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이 법이 지금 진행되는 게 정확한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신고를 해가지고 디테일링 샵을 사기적으로 개업해서 세차도 안 하면서 입고된 고객들을 꼬셔서 보험 처리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00이고 200이고 엄청나게 그 일당들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거의 벌금이 2천만 원 이하고 실형 사는 경우도 1년 반을 실형을 살기도 합니다. 일단 차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차 같은 경우는 벤츠 GLC 220D고 제가 개업을 18년 10월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 고객님이 오셨어요. 다른 근처에 세차장에 문의했는데 그쪽에서 되게 좀 불친절을 했는지 약간의 거리는 멀지 않지만 하여튼 출근 때 맡기시거나 퇴근 때 찾아가시고 아니면 퇴근 때 맡기시고 그 다음날 퇴근 때 찾아가시거나 그렇게 합니다. 차 상태를 보면 사고를 간단하게 어딜 당했는데 이렇게 보면 전체 그때 한번 유리막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벤츠 휠은 BMW 마찬가지고 벤츠가 제가 볼 때는 휠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관리를 몇 달 안 하면 거의 이렇게 되거든요, 상태가. 그리고 이제 GLC 타입은 이렇게 가니쉬가 조금 우리 국산 가니쉬보다 다르게 좀 강한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스텝이 있고 이렇게 오염이 있고 출퇴근을 평일로 하시다가 주말에는 좀 장거리를 뛰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하얀색이지만 비가 오고 장거리를 좀 다니고 관리를 안 됐을 때는 조금 더 차 컨디션이 나빠집니다. 멀리서 봐도 이 벤츠 특유의 어떤 휠 구조나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관리를 하시는 차들 같은 경우는 휠이 그렇게 깔끔하게 케어가 안 되죠. 지금 어제 벤츠 아니고 BMW X6 디자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 유선형이죠. 제 우크라이나 아내가 이 차를 상당히 닦을 때마다 기분 좋아합니다. 저도 형편이 돼서 이런 차 한 대 있으면 좋겠지만 운행을 할 시간도 없고 드라이브라도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선형 상태. 이런 차들은 신차 때부터 정말로 유리막 코팅, 유리발수 코팅 올려놓으면 외장 관리가 쉽고 그 오염 상태도 뜨디고 좋습니다. 야, 이 차가 지금 18년식 아마 9월 이전에 출고를 해서 구입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네시스 구입하려다가 차량 사고 안전성에 대해서 이 차가 더 만족도가 높고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구입을 잘 하시는 겁니다. 운전자들이 타가지고 일반적인 고급 국산차들보다 수입차가 좋은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타시는 거죠. 한번 차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성 운전 고객님이고 기본 화장이나 선크림 이런 거는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사용감이 있어서 조금 이런 게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거의 이제 베이지 기본으로만 관리를 받으시다가 운전석 시트가 이제 이염이 되고 색감이 이제 이게 브라운 계통인데도 이제 자주 앉는 자리는 이렇게 특히 이런 부분들이 까매지죠. 그래서 세차 2번이나 아니면 사용감이 많을 때는 어떻게 좀 빨리 할 때도 있고 보통 3번 입고에 1번 정도 시트 클리닝 케어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디테일링 세차를 구분할 때 어디까지 하냐 했을 때 말 그대로 시그니처인 디테일링 브러쉬로 이렇게 잡고 이런 데 보면 화장품이 묻어 있잖아요. 운전석 위주로 제일 빡세게 디테일링 클리닝을 하고 케어를 하고 나머지 차 전체적인 부분도 그렇게 케어를 하는 겁니다. 순정 매트를 사용하는 벤츠 차량 같은 경우는 매트가 참 명품입니다. 이 메르세데스 벤츠 명품이고 저 매트를 사용하더라도 관리만 제때 잘하면 적당하게 실내는 이 정도 오염은 평균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몇 달간 세차 관리를 못했으면 이거는 당연히 또 스팀 석션을 해가지고 제대로 제거를 하고 이렇게 앞좌석이 움직이는 타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항상 여기에 이물질이나 먼지나 부스리가 떨어지죠. 그리고 가까이 대 보면 이게 이제 가죽 질감에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까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디테일링 프리미엄 스팀 케어로 시트 관리까지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세차장에서 기본 세차에 어떤 걸 적어놨냐면 문틀 스팀이라고 했는데 그건 기본이죠. 근데 제가 차종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차들도 마찬가지고 오랜만에 단골 고객님도 오시면 이 바람이 불고 지금부터 이제 황사가 시작될 거거든요. 내 차를 세차 맡겼는데 이런 부분에도 보세요. 윈도우 유리 닦임 부품입니다. 이게 그리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지금 이제 사용감이 좀 있는데 이쪽에도 스팀으로 할 거고. 자, 보통 이렇습니다. 분위기가 차가. 그리고 뒷좌석에는 별 사용감이 없어 보이지만 어쩌다가 그래도 누구를 태우시거나 했을 때 조금 더 산뜻하게. 그리고 이제 가죽 클리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냥 올 퍼포즈 클리너로 보통은 합니다. 하고 조금 더 케어를 깊게 하려면 또 그런 올 퍼포즈 아닌 약간 알코올 성분이 있는 그런 정도로 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또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도로교통상 우측 주행을 하기 때문에 타시는 분들도 이쪽에 많이 타죠. 어쩌다가 한 사람을 태웠을 때 저쪽보다 이쪽이 훨씬 더 그렇죠. 보조석 뒤가 더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 문 열었을 때 이런 부분이 굉장히 넓은 차들이 있어요. 이 부분도 수시로 세차 관리할 때 이런 데는 스팀으로 꼭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유리막 코팅 관리제 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발라주고 그리고 주유하는 이쪽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스팀을 하면 한 방에 끝납니다.
디테일링 브러쉬를 사용하는 게 습관이 되면 좋지만 굳이 스팀기가 있다면 그런 것도 작업성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그러니까 4년이 넘은 차인데 늘 프리미엄 스틱케어로 관리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몇 달 이상 운행하시다가 자주 못 왔지만 그렇게 나쁜 느낌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케어를 하면, 고객님도 4년을 맡기시지만 또 사장님 차가 세차게 돼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자, 이래서 어제 저녁에 퇴근 때 맡기시고 내일 저녁 퇴근 때 가져가실 거라서 저도 영상도 한번 올리고, 그리고 차분하게 일도 하고, 사실은 오늘 쉬었다가 내일 오후 스케줄로 가져도 돼요. 오전에 LF 소나타 에바 클리닝 패키지 세차 작업이 있기 때문에 한 4시간 넘게 조금 하다가 이 차를 해도 무난하지만 조금 더 시트 케어를 하고 클리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전해 드릴게. 지금 이 차 단골 고객님 차에 프리미엄 스틱케어 관리는 어떻게 할까 하면서 얘기를 이제 꺼냈는데,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한 10대가 넘은 것 같아요. 저한테 오시는 고객님들이 여성 고객님들만 계속 고객님의 차량이 사고가 난 다음에 어떤 타입으로 차가 더 좋아지는지 못 느끼세요. 저도 광택을 하는데 어디 다른 데서 하셔서 하니까 저 광택 같은 거 안 했는데요, 코팅 같은 거 안 했는데요 이러시거든. 자, 그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심각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저한테도 지금 숨고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제가 그거를 이제 2번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제 가게 운영에 수익에 사실은 도움이 한 분만 됐고 나머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상이 이 어떤 시스템이 발전을 해도 사람의 1대1이 이렇게 소통을 해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세차위생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 내가 이제 비용 부담이 많이 돼서 여러 군데 업체를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참 좋아요. 이 정보 이력이나. 그런데 실질적인 고객이 내 차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 그냥 이 숨은 고수의 캐리어 히스토리만 보고 내 이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다.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오늘 합니까? 가면 됩니까? 여기는 사전 예약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까지는 얘기를 보통 해요. 근데 제가 운영정보를 보내고 하면 안 온다 이거지. 순고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류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결국은 어떤 요청까지 하냐면 외부 광택, 유리막 코팅, 유막 제거, 유리 발수, 가니시 코팅, 실내 클리닝, 에바 클리닝, 이 7가지 항목이 넘는 부분을 다 이렇게 상담하는 것처럼 해놓고 보험 처리됩니까?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자차 보험이 들었지만 이거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어제도 그랜저 IG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페인트를 맞았는데 보험 처리 이게 하는데 얼마냐? 그래서 이래서 견적이 얼마다? 그래서 추가로 하실 때는 얼마로 패키지로 하면 된다. 그러면 내 보험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자기 아는 대로 가라 했다고. 그게 내가 그랬지. 그 보험사 직원 그 새끼 그 업체하고 짜고 치네요.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얼만데. 그럼 지가 또 렌트 해주겠네.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정비할 때도 그렇지만 이게 31년이 지금 오래 흘렸는데 어디에나 나쁜 작당들은 있습니다. 부류들은. 이 짜고 치는 놈들이. 근데 이상하게 이게 연말 되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디 정비공장하고 협탁해가지고 보험사 직원이 트렁크에 과일 박스 싣고 나가더라. 그게 전부 그 업체에 이제 보험사 직원 담당 직원이 밀어주는 거거든. 심하게 과도하게 청구하게끔
봐주는 그거예요. 근데 우리 개인들이 우리 보험료가 자꾸 왜 올라가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먹는 놈들 때문에 올라가요. 사실은 사고를 많이 내고 보험 사기를 치고 그리고 정비소 자체가 지가 할 일도 아닌데 유리막 코팅 시공도 하고 그걸 이제 업체에 또 맡기고 또 속입이 묻고 그러는 게겠죠. 근데 지금은 정비공장에서도 그게 돈이 되는 걸 알고 그렇게 덤빈다 이거지. 보험사고 짜고. 지금 이 고객님도 재작년인가 앞 헨다 쪽인가 이렇게 해서 문자 가고 두 판을 도색을 했어요. 그런데 차가 다시 들어왔는데 장마 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아 이제 그 최초에 유리막 코팅이 돼 있었고 지금 이제 장마 전이니까 유리막 관리제 한번 시공 받아야 될 거 하니까 사장님 안 하셔도 돼요. 정비공장에서 유리막 코팅을 해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수리비가 500만 원, 600만 원 나와도 정비공장에서 유리막 코팅이라는 거 없어요. 정비공장이 지금 사업자를 아마 뭐 자동차 1급 정비, 뭐 자동차 수리업 이렇게 나가지. 자동차 외장 관리가 만약 종목에 들어가면 가능한 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판 두 판이 사고 나서 치료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것도 한 판에 10만 원, 15만 원이 됩니다. 10만 원은 뭐고 15만 원은 뭐냐는 당연히 고급 유리막 코팅이 있어요. 15만 원짜리는. 이게 뭐 베이스 코트 올리고 마무리 코트 올리고 두 번씩 올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거는 일반적인 코팅. 그러니까 뭐 유리막 코팅만 되면 10만 원 해주는 거예요. 한 판당. 그러니까 범위가 넓으면 후드 같은 경우는 일반이라도 15만 원이 견적이 올려도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준다. 근데 그대야 문짝 두 판인데 많아봐야 20만 원인데 이 차 전체를 유리막 코팅을 다시 했다 이거죠. 그러면 분명히 차 상태가 나빴는데 좋아졌다는 건 뭐냐면 기본 강택은 한 번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유리막을 지워내기 위해서나 유리막이 안 된 차들이라도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 처리를 이렇게 손으로 하기 싫으면 막 미는 강택을 가도 이 도장면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면 그 전착석이라는 거는 이게 붙는 거예요. 이게 전착. 그냥 어떤 점도가 좋다 하듯이 잘 붙는 거지. 근데 점착은 아니라 전착성이라 그래요. 고착된다, 도착된다, 딱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새끼가 짜고 치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계속 해먹고 있다는 거는 이게 보험사에서 헛돈을 엄청나게 세워나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동차 보험 아끼려고 뭐 합니까? 지금, 캐럿 퍼마일에서 딱 타는 만큼 내는 거. 저도 이제 그걸 했거든요. 그거 안 할 때는 그냥 타지도 않고 80만 원, 70만 원 1년에 냈는데, 캐럿 퍼마일 하니까 그냥 한 달에 2만 1,000원, 뭐 2만 원 이렇게만 내잖아요. 돈도 아니거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보험사에서도 이제 타는 만큼 이렇게 종목을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내 차가 만약에 유리막 코팅이 안 된 차인데 사고가 났다. 근데 유리막 코팅이 돼버렸다. 운전자 생각할 때, 이거 감지덕지지. 공짜로 유리막 코팅. 근데 모르신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아반떼 CN7 여자분이 새 차를 맡겨서 했는데 재밌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고가 났는데 정비 공장이 아니고 어디 뭐 2급이나 뭐 그렇게 좀 되겠죠. 그런 데를 맡겼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145만 원짜리를 사고가 났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드릴 거라면서 짜가지고 고객한테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코팅 다 해드릴게요. 예, 해주세요. 됐는데 가짜 유리막 시공서 그리고 이제 전체 유리막인데 PPF까지 그리고 언더코팅까지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140만 원 했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145만 원을 여자 고객을 속이고 보험사에 해먹는 겁니다. 제가 지금 벼르고 있는 정비공장이 하나 있는데 일을 제법 합니다. 근데 저한테 오는 여자 고객들이 그쪽 동네 쪽에서 많이 오시는데 이상하게 까만 차도 그렇고 하얀 차도 그렇고 회색 차도 그렇고 어느 날 차 컨디션이 너무 좋게 들어왔어. 근데 딱
스팀으로 확 때려봐도 스팀에도 물방울이 맺히거든요. 이렇게. 이상하다. 이게 이 차가 분명히 이전에는 그냥 일반 물악수로 세차를 해주는데 왜 그렇지? 이 계산할 때 고객한테 물어보면 사고가 나서 어느 정비 공장에서 차를 찾아왔대요. 그런데 차가 전체 코팅이 다 된 거다. 이 새끼들이 정비만 해가지고 돈을 벌어 먹어도 일반 카센터보다 일반 다른 데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 처먹는 놈들이 이런데 욕심을 내가지고 사고만 나는 차마다 다 해먹는 거죠. 그러면 이 공장에 담당하는 보험회사 직원은 얼마나 이걸 짜고 치겠어요. 이거를 이 운전자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는 돈이 엉뚱한 놈이 다 가져간다는 걸. 이거 그 판결 사례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인천 어디에 5년 6년 차가 한 대 겨우 들어오는 거야. 이 분명히 작업할 공간도 안 돼. 세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 그리고 가게 안에도 뭘 조립식 판넬에 뭐 제대로도 갖춰준 것도 없고 그냥 하는가 보다. 그래가 이제 스팀 세차를 누가 들어오면 꼬시는 거예요. 아, 고객님, 저희가 세차는 해드리고 공짜로 해드리고, 아, 저희가 이래가지고 이거를 그 자차 보험이 있으시죠 하면서, 아, 이게 페인트가 뭐 묻어 있는 데도 있고 뭐가 있는데 이거 자차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보험사에서 다 해줍니다. 그래가 그런 차를 120만 원, 130만 원, 150만 원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놓고 내일 찾으러 오세요 해놓고 완전 차를 깨끗이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고객 입장에서 자기 보험 수가도 올라갑니까 해도 아, 걱정해, 그런 거 안 올라갑니다. 그래 놓고 다 했는데 이게 발각이 됩니다. 어떻게 발각이 되냐? 유리막 코팅 시공되어 있는 차를 보험사에 신청을 하려면 이 차가 유리막 코팅 시공된 증명서가 최소 2년 이하짜리는 있어야지. 근데 이 차가 3, 4년이 넘은 차예요, 연식이. 근데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 유리막 코팅 시공서를 자기들이 한 것처럼 만들어요. 수기로 적어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2018년 2월 20일이다 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허락을 받기 위해서 팩스를 보냈는데 이게 딱 발각이 된 거야. 왜 발각이 됐냐? 보험사 직원이 딱 이상하다는 느낌에서 그 이전에도 몇 번 그런 게 느낌이 있었겠지. 차가 한 시연식이 지나도 유리막 코팅을 무조건 했다 하니까 상태가 안 좋아도 이상한 데서 딱 보니까 차량 등록이 2018년 2월 21일 날 됐는데 이 새끼 사기꾼들은 유리막 코팅을 2월 20일에 한 거라고 하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차가 안 나왔는데 이 차를 어떻게 유리막 코팅 할 거냐. 그래가지고 실형을 받아요. 이게 벌금 2천만 원 이하에 징역 2년 이하인가 1년 반 이하 해가지고 1년 실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조금 아는 쪽에서는 소문이 나가지고 조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생겨요. 그게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파트 뭡니까 재개발 사무실을 하는데 그 옆에 그런 데가 있대요. 그러면서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아, 사장님, 저희가 차 걱정하지 마세요. 주차해 드릴 테니까. 사장님 뭐 이래가지고 제가 좀 해드릴게요. 하면서 꼬신대요. 예,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때 그런 얘기 했거든. 유리막 코팅 사기 조심하세요. 세차를 할 수 없는 조건의 환경이면 다 사기입니다. 그리고 시공증명서 발급받아도 이게 바로 됐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스토리로 해서 연결 지어서 제가 얘기한 게 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진짜 진심 자기 차가 사고가 문자가 하나 나서 수리를 했는데 뭐 정비공장에서 유리막 코팅 했습니다. 그러면 예? 놀랄 거잖아요. 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뭐 알아서 한 겁니다. 운전자 입장엔 좋지만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운전자가 그걸 묵과하면 말을 안 하고 넘어가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동차 보험 사기는 계속 늘어납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 묻지마 뭐 보험 사기 있잖아요.
그 지가 걸어가다 차에 받친다거나 아니면 교차로에서 차가 그냥 신호 위반해오는 차를 바로 들이받아 버리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험수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바른 사회가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우리 한 사람이 별거 아니지만 그런 거를 알았을 때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전화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경우를 당했는데 이 업체에서 이걸 좀 그렇게 했다. 이상하다. 좀 느낌이 이상하니까 조사를 한번 하세요. 그러면은 나와서 거기에 연계된 보험사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고 제가 참 일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죠. 사실은 이 고객님이 저한테 2년이 되고 3년이 되는데 내가 강택도하고 유리막 코팅하고 다 하는 거 아는데 왜 딴 데서 했을까? 서운한 마음에서 그걸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서운한 마음을 떠나서 이 새끼들 봐라, 우리 같은 업장에 이리 차려가지고 할 일인데 엉뚱한 놈들이 하고 있네. 그거는 이제 질서가 파괴된 거지. 상글의 상도가 이제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가 피해 입은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거는 바른 일이 아니잖아요. 사기꾼들이 설치는 걸 운전자도 그냥 방조한 거거든. 그냥 알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알고 계시고 신고 정신 그런 게 정확해야 이 사회 자체가 정의롭게 됩니다. 자, 이상 유리막 코팅 사기를 정비공장에서 한다. 그리고 프리미엄 스티케어로 4년 넘게 차를 깔끔하게 관리받고 계신 고객님의 차량 입고 상태를 조금 보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관리를 한다 한번 보여드렸고, 차가 완료되면 또 뭐 후편 영상으로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봄이 오는지 기온이 이제 13도, 14도, 바람이 조금 불어도 확실하게 괜찮습니다. 제 가게 앞에도 저 주택에 매화가 폈거든요. 매화도 폈고, 목련인가 매화일 겁니다. 제가 군대를 2월 24일 갔을 때 논산훈련소에도 매화가 피고 그때 목련이 막 폈으니까 이런 날씨에 조금 감기 조심하시고, 자, 이런 날씨에 이제 차를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타이어도 그렇고 엔진도 그렇고, 그리고 차 외장, 유막 제거 유리 발수, 그리고 내 차 도장을 더 아끼겠다 하면 뭐 발수 코팅, 발수 촉진제, 그리고 한 번 더 차를 제대로 살려보겠다 하면 광택 유리막 코팅, 그리고 실내가 깝깝하다. 조금 전에도 2016년식 LF 소나타 문의 왔어요. 뭐 에바크링도 하실 때가 넘었습니다. 뭐 해야 됩니다 하니까 또 세차 안 오잖아요. 분명히 세차 관리 자기가 잘 안 됐다고 했는데 오라 해도 안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요. 오늘 일요일인데 전화해서 오늘 바로 됩니까? 바로 세차됩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일은 받지는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원래 계획된 일들만 하고 약속된 고객님들한테만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 여하튼 건강하시고 차량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